안녕하십니까. 무민명리 강의로 143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완연한 장마철에 접어들었지요. 밖에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는데 정말 후덥지근한 날씨입니다. 그렇지만은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도 평소와 똑같이 사주 보면서 풀어가면서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사주입니다. 개해년 김이월 김이일 갑술시에 태어난 여자분 사주입니다. 여자분 사주죠? 이 여자분 사주 보면은 여자분은 어떻습니까? 이 사주는 토가 많은 사주입니다. 토가 많은 사주인데다가 사주에 금이 없습니다. 근데 토가 많다는 거는 전에는 말했지만은 토의 기질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지요. 일단 고집이 세고 때로는 변동 변화를 좀 싫어하고 의사표현이라든가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하려기보다는 약간 머물러 있거나 때로는 약간 수그러져 있으면서 받아들이는 수용적인 기질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 기토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 사주를 또 바라보면은 갑기압이라고 하는 것을 천간에 두고 있습니다. 천간에 갑기압도 두고 있는 상태에서 지지에 양인도 두고 있습니다. 미토라고 하는 양인을 2개씩이나 두고 있죠. 그래서 사주의 기세는 아주 강하신 여자분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평균적으로 말을 하면은 이렇게 사주에 천간에 갑기압이 있는 사람, 특히 관과 이렇게 인연을 맺고 이렇게 관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보통 보면은 배우자 운이 좀 어려워지거나 한 번의 인연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그냥 툭 던지는 말로 이분은 40살이니까 아직은 재혼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고요. 혹시 그럴 확률은 있겠다 정도는 얘기는 되겠지만은 한번 부부간의 인연이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을 한번 툭 던져보는 거지요. 그래서 천간에 갑기압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지에는 양인이 있습니다. 미토라고 하는 것은 기토의 양인이지요. 양인이 있는 자리는 항상 그 인연이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월에 있으면은 부모님과의 인연이 약하고 일에 있으면은 일지지에 있으면은 배우자와 인연이 약하다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시에 있으면은 자식과 인연이 약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근데 이 사주는 기미일주가 양인이 월지에도 있고 일지에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천간에 갑기압도 하고 있으니까 배우자와의 관계가 한번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지요. 그래서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그랬더니만 뭐 그냥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는 애매한 대답이지요. 보통 보면은 이제 40살 정도면은 결혼한 10년 차, 때로는 뭐 7, 8년 차, 때로는 뭐 10, 한 1, 2년 차, 뭐 요런 정도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결혼 10년 차 정도로 바라봅니다. 이제 여기는 대운에서 이 술이라고 하는 대운이 오기 때문에 이 술 대운이 와서 임술 대운 때 이 여자가 어떤 상황의 변화가 일어났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술하고 술미의 형의 기세를 이루지요. 형의 기세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 형은 어떤 숨겨져 있는 장간에 있는 것을 천간으로 터뜨려서 올립니다. 그래서 기 안에 미 안에 있는 을목도 있고요. 또 미 안에는 을목도 있죠. 또 때로는 해수 안에 있는 간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를 일으킴으로 인해서 남편이 간목이 천간에 툭 튀어나와서 그 사람과 인연을 맺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또 뭐 넌지시 물어봤는데 뭐 정확한 얘기는 안 하는데 뭐 결혼한 10년 차 정도 됐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애가 아직 어린 것 같으니까 애가 9살, 7살이었었습니다. 그래, 그러시군요, 뭐 정도로 얘기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슨 일 하십니까? 그랬더니만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이제 어려서 결혼하고 나서 아이가 어리면서 육아 양육 이런 것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논지 한 7, 8년 됐습니다. 이런 거 보니까 아마 결혼하자마자 임신하면서 조금 있다가 뭐 육아휴직 겸해서 그만두고 쉬는 것 같습니다. 근데 33대운에 이 여자는 개해대운이 오지요. 개해년도 있고 개해대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주가 개해년인데 대운도 개해년이 오다 보면은 기토는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생각이 개수가 올라오게 되면은 재물에 대한 생각이 뚜렷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돈을 벌고 싶다. 이거는 뭐 누구나 돈 벌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상황의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 내가 금전에 대한 욕심을 좀 내고 때로는 돈을 한번 벌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에 틀은 대운이 오니 뭐 내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상담을 하러 왔는데 올해 이제 자기가 또 장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돈의 장사 같은 걸 한번 해보고 싶은데 과연 괜찮을까요? 해서부터 자기가 이러이러한 업종들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업종들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행스럽게 바라보니 양인이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뭐든지 하면은 잘합니다. 뭐 어떤 아주 뭐 생뚱맞은 분야는 할 수 없지만은 내가 뭐 어떤 뭐 염두에 두고 있다라든가 머릿속에 두고 있는 것들은 양인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한번 생각을 여러 번 겪었지요. 또 해보고 또 나름의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거에 대한 생각도 분명히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할 만한 리스트를 본인이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괜찮다 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거 하시려고 하십니까? 남편도 뭐 괜찮게 직업적으로 돈을 잘 벌어오는 것 같은데요. 남편이 남편 역할을 충분히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만 여자분이 한마디 하시죠. 뭐 굳이 뭐 남편이 돈을 못 벌어온다 뭐 이런 말은 아닌데 아이를 키우고 뭐 나도 좀 집안에 있으니까 무료하다. 이렇게 심각한 사람이 양인을 2개 갖고 있는 사람이 집안에 가만히 있지는 못하겠죠. 그러다 보니 무료하다. 그래서 내가 좀 활동을 하면서 돈을 좀 벌고 싶고 때로는 남편이 벌어오는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고 뭐 이러저러해서 돈을 좀 벌고 싶어서 내가 일을 좀 했으면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뭐 선생님 생각하신 거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런 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업종 선택도 잘 하셨고 앞으로 운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한번 해보십시오 정도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43대운에 갑자대운이 옵니다. 이 43대운에 갑자대운이 오는데 이 사람 입장에 따지면은 이 갑이라고 하는 건 괜찮죠? 갑자대운이 오기 때문에 갑자운 자체는 괜찮은 운입니다. 그래서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합을 하고 있었는데 이 갑이라고 하는 운에서 또 오면은 이것이 또 이렇게 합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게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 여자한테 변화의 운을 일으키는 겁니다. 지지에도 양인과 원진이 들기도 하고요. 쌍원진이 들죠? 쌍원진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뭐 제가 뭐 이혼한다 본인이 문제 없다고 얘기했었으니까 뭐 저는 거기다 대고 논평을 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뭐 부부간에 싸우고 뭐 찢고 볶는 한이 있더라도 서로 양보하시면서 차분하게 잘 넘어가십시오. 선생님이 아무래도 장사를 하시거나 이렇게 뭐 어떤 사회 경제 현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부부간에 좀 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잘 조화롭게 풀어가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설명해 줬던 사주. 그래서 기토가 이렇게 이제 대체로 재든지 관이든지 이렇게 천간에서 2개를 이렇게 부딪히게 될 때 비견겁과 관 때로는 뭐 비견겁과 재 이런 경우가 부딪힐 때는 아마 좀 이렇게 운에서 크게 건들지만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운에서 건들게 될 때는 배우자와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요. 또 이 사주는 양인도 월지에 일지에 가지고 있고 근데 43대운에 갑자대운이 오면서 이 사람의 기질을 배우자운으로 흐트러뜨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문제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주 보겠습니다. 병술년, 경인월, 신매일, 임진시에 태어난 여자분 사주입니다. 올해 17살이고요. 아직은 어린 학생이지요. 특징적으로 눈에 보이는 걸 한번 보면은 토가 많습니다. 신금일주가 신미일주지요. 신금일간이 그래서 신미일주는 이거는 현침입니다. 둘 다 이렇게 바늘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현침일주의 특징이 뚜렷하게 있지요. 근데 현침일주의 특징은 뭘까요? 예민하고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하더라도 남한테 실수하지 않고요. 남들한테 분명히 잘하려고 하고 때로는 뭐 어떤 일을 맡겨도 정확하고 분명하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다 덧붙여서 신금이 임수를 천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석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맑은 물에 깨끗하게 씻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더더군다나 반짝반짝 빛이 나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한테 더욱 사랑을 많이 받게 되니까 본인 입장에 따지면 더욱 깔끔하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예민하고 또 주변에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호불호가 분명한 그런 기질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반면에 또 여기도 천간에 병화가 있어서 이 병화와 신금은 이렇게 합도하고 있습니다. 천간합도하고 있는 상태지요. 그래서 네가 까칠한 면도 있지만은 그래도 나름의 합도 있구나. 그래서 사람하고 관계 맺는 거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있구나. 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면 할 수 있겠지요. 또 사주를 바라보면은 신금일간이 월지를 보면은 정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제가 신금은 인과 오가 천을귀인이죠. 그래서 정제가 천을귀인인데 이거 형충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을귀인의 제가 유용하게 쓰일 것 같다. 그래서 사주가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사주입니다. 그래서 천간에 재관이 있고, 그 다음에 물론 상관하고 정관하고 같이 있습니다만은 거리는 멀리 있기 때문에 그 작용은 좀 약할 거라고 보고요. 때로는 신금과 때로는 이 인목의 기질, 요 조합도 또 월지에 월도 잘 타고난, 재를 잘 타고난 그런 사주입니다. 그래서 사주의 틀이 괜찮죠? 머리도 제법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공부도 있을 것이다. 술이라고 하는 것과 진이 있습니다. 근데 거리가 멀어서 진술충하지요. 그래서 정인의 충이기 때문에 그 역할이, 공부의 역할은 그렇게 있지는 않을 것 같다. 또 병신합하고 수의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수도 천간에 두고 있기 때문에 머리도 있을 것이고, 근데 예민하고 까다롭고 정확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공부도 좀 완벽하게 하려다 보니 너무나 좀 까칠하게 한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정확하게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좀 실수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때로는 내가 너무 실수를 안 해야 된다는 가정하에 대충 한번 질러본다라든가, 한 번씩 내가 또 알았던 걸 모르게 되면 괜히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뭐 하는가, 관심이 많은 게 뭔가 그랬더니만 댄스에 관심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춤추고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데, 관심이 많나요? 아니면은 그쪽에 어떤 취미생활을 하나요? 이렇게 했더니만 자기가 댄스 동아리 같은 데 들어가서 지금 현재 하고 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정확하게 분명하게 하려고 하는데 뭐가 잘 안 되면은 아무래도 내가 성질이 많이 나지요. 똑같이 배웠는데 누구는 발전해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계속 뻣뻣해 있는 것 같다. 그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주는 사주에 도화가 없죠. 도화가 없는 상태에서 결국은 어떤 댄스라든가 이런 거는 나름의 어떤 창작력, 때로는 어떤 특이한 표현력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것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공부는 별로 그렇게 썩 관심이 있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좀 공부를 못한다 이거는 아닌데 상위권 성적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댄스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쪽 길이 맞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쭉 얘기는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사주에 도화의 작용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내가 배우고 이런 거는 잘하는데 그걸 표현할 때 좀 나만의 가지고 있는 것을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결국은 처음에는 따라하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만 올라가겠지만은 이걸 넘어가려고 하면은 나만의 것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댄스를 하고 싶으면은 직접 무대에 뛰어들기보다는 내가 가르치는 쪽으로 신경을 한번 써보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라든가 안 그래도 아가씨가 얘기했더니 자기는 아이에 관심이 엄청 많답니다. 그래서 아이 유치원 선생님 이런 것도 정말 관심이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거 딱 좋습니다. 유치원 선생님 하시고요. 교사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다가 댄스 같은 걸 정말 하고 싶으면은 취미 정도로 하시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고등학생이고 학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쪽을 좀 신경을 더 쓰시면서 댄스 쪽은 나중에 정말 댄스를 하고 싶으면은 직접 선수보다는 가르치는 어떤 쪽으로 해보십시오 라고 얘기해줬던 그런 사주입니다. 이 정도만 돼도 딸이 아주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고집과 주장 이런 것들이 좀 세서 부모님이 통제하기가 좀 힘들고 부모 입장에 따지면 조금 성질이 많이 났죠.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아직은 우리 댄스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 환영해주는 분위기는 아직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있기는 한데 네가 잘했다 공부 치우고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응원해주는 건 아니고 그냥 열심히 해봐라 이런 정도 수준인데 이 사람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공부를 그렇게 못하지도 않지만 상위권 레벨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상위 한 20% 정도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해서 등급을 뭐 올리거나 이랬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그냥 공부보다는 그렇게 춤이라든가 이런 걸 좀 더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 시험 기간이 됐는데 이제 지금 기말고사 칠 때가 됐죠. 근데도 좀 그것보다는 뭐 발표회가 있는데 뭐 공연이 있는데 이런 거에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가지고 부모님이 하도 답답해서 물어보러 왔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이 사주는 누구 말 맞다나 듣고 말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은 내가 이런 쪽으로 지도를 해주면서 아마 이쪽으로 길을 끌어 가십시오. 공부보다는 아무래도 뭐 현실적으로 공부를 해서 성공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쭉 설명을 해줬던 그런 사주. 뭐 저는 이 사주 나름 괜찮게 봅니다. 재관인을 뚜렷하게 다 가지고 있고요. 자신의 기질도 분명하게 있으면서 재주까지 가지고 있는, 때로는 뭘 하게 되면은 그 하는 것들 자체도 또 허접하게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재고, 관고 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전에 대해서도 크게 영향이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앞가림 잘하고 갈 겁니다. 라고 해줬던 그런 사주였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사주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주 무인년 김이월 경신일 갑신시에 태어난 여자분 사주입니다. 25살이지요. 사주 여자분이 아주 기세가 강합니다. 대체로 경신일주들은 무관이라든가 경찰 이런 때로는 뭐라 그래야 될까 좀 막 몸을 쓰면서 터프한 쪽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주도 아가씨가 사람이 왔는데 정말 경신일주와는 좀 달리 아주 갸냘프고 아주 날씬하고 뭐라 그래야 될까요? 쇄골이 아주 확 파여서 날씬한 걸 조금 넘어서 약간 깡마른 느낌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기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이구 정말 날씬하십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사주를 보아하니 기세가 정말 등등하지요. 김이월입니다. 정인격이지요. 기세로는 정확한 정인격입니다. 또 미토는 경금한테 천을귀인의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덕이 뚜렷하게 있고 때로는 내가 공부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고 근데 사주에 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인수와 관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 관인상생의 기세가 있는데 이 사주는 관이 숨어 있습니다. 결국은 뭐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인목 안에 잠깐 병인이 숨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관이의 역할이 크지 않겠다. 뭐 이런 정도까지 얘기는 할 수 있겠고요. 또 물론 뭐 미토 안에 정화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아직은 나이가 어리니 그래서 지금은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는 뭐 조그만 회사에 직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아주 적극적이고 열심히 하는 스타일은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자기는 직장이 너무 재미없고 자기 말로 따지면은 자기는 시집가면 그만둘 거라고, 그래서 자기는 장사할 거라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여기는 보면은 인목이 있죠. 그래서 사주의 무관사주입니다. 근데 운에서 10대 운에 특히 정사대운이 와줘서 대학은 무난하게 합격했던 것 같고요. 정인격에 정사대운에 운에서 맞춰줬기 때문에 대학은 무난하게 합격했었고 병화대운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화는 어디에서 나오나요? 이 인목 안에서 병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신충 하고 있는데 이 인목 지장 장간에 있는 인목 안의 병화가 천간으로 튀어나옵니다. 올해 이민년이지요. 이민년이 오다가 보니 이 인목에 있는 병화충을 하고 있는데 인이 오다가 보니 그 병화가 하늘로 튀어나와서 대운의 천간에 있는 것과 관련지어서 올해 남자친구가 생겼다라고 합니다. 근데 남자친구가 너무 좋아서 그 남자친구와 좀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뭐 25밖에 안 됐는데 뭐 벌써 결혼이요? 뭐 그랬더니만 뭐 문제 없지 않나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결혼에 대해서 굳이 막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충의 작용도 있고요. 또 거기다가 천간에 이 충의 작용이 사주에 관이 없는 사람들은 운에서 어떤 상황의 변화가 와서 튀어나온 것들은 또 분명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서둘지 마십시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가실 일이 아니고요. 좀 더 있으십시오. 올해 최소한 이민, 계묘, 갑진, 을사, 병호, 정미 이렇게 25밖에 안 됐는데 뭐 최소한 30살쯤은 가셔야죠. 아가씨 때 신나고 재밌는 거 좀 많이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결혼을 하십시오라고 얘기했더니만
그럼 이 사람과 헤어져요? 그래서 아니요, 헤어지란 말이 아니고 결혼은 누구나 다 조금은 정년기가 있는데 25이 정년기가 아니란 말이 아니고, 그래서 이 뭐 굳이 제가 생각하기에 미안에 있는 정화가 튀어나올 수 있는, 미안의 정화가 튀어나올 수 있는 무옥 정민년이 왔었을 때, 그래서 좀 더 한 5년쯤 있다가 30살쯤 이렇게 병원년 정민년이 왔었을 때 어떤 활동을 했으면 결혼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주는 기본적으로는 운에서 사주에서 없는 것들은 빨리 취하게 되면 그 인연이 끊어집니다. 이 사주도 보면은 이 갑인대운, 이게 경신일주와 천간지축을 이루죠. 그럼 이때 분명한 어려움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어떤 어려움일까요? 제일 먼저는 뭐 재물의 인연이 끊어지겠죠. 갑인이 정말 제가 뚜렷하게 왔는데 재물의 인연이 끊어질 것이고, 또 천간과 지지를 흔드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흔들어 버리니 배우자와 인연도 어려움을 겪을 것 같고요. 그래서 참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좀 그렇다고 해서 42살까지 기다려서 40 넘어서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웠고요. 그냥 속으로는 그냥 그래 가셨다가 한번 빨리 오든지요 툭하게 이렇게 던지긴 했었지만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결혼은 지금은 안 됩니다. 조금 더 있다가 최소한 30을 넘기시고, 저는 한 10년쯤 있다가 가십시오라고 말했는데, 이 사주는 글쎄 이 아가씨가 그렇게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사주에는 관이 없는데 사주의 틀은 잘 이루고 자기가 능력을 발휘하고 가기는 하는데, 이제 운에서 이걸 건드림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한번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복잡다단한 참 멋진 아가씨이긴 한데, 사주의 장간의 기세도 좋고 어떤 살의 역마 12신살도 같은 경우로 보더라도 사주의 기세가 아주 뚜렷하게 있는데, 운에서 한번 또 어려움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사주였었다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다음 사주 보겠습니다. 경원년 정해월 무술일 개축시에 태어난 33세 남자분 사주입니다. 남자분 사주 보면 어떤가요? 크게 말하면 관은 없습니다. 이 사주에도 관은 없고요. 근데 사주의 기세가 점수로 따지면 5점밖에 안 되니까 신약한 사주처럼 보입니다. 근데 무술이라고 하는 것이 기둥으로 서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신약지 위강처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한 기세지만은 신약하지만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남자분이 또 술과 해는 천문입니다. 술의 천문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주에 어떤 예감, 직감 이런 거 뚜렷하게 있고요. 그런데 재가 문제가 되겠죠. 재물이라고 하는 해수와 개수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문제라고 할 건 없겠지요. 남자가 어떤 상황이 때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분은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사업 하시나요? 그랬더니 그냥 그래요. 그냥 장사, 사업이라고까지는 없는데 장사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고 사업가 틀은 맞습니다. 그래서 하실 수 있고요. 큰 돈까지는 모르겠지만은 항상 재물의 인연은 늘상 끊이지 않으니, 올해 같은 경우는 이민년이지요. 또 내년에는 개묘년입니다. 그래서 33살의 신묘대운이면서부터 그래서 배우자와 인연을 한번 보러 왔었습니다. 대부분 사주 보러는 남자들이 잘 안 오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남자 혼자 왔었습니다. 저한테 누구한테 들었는지 저는 늘상 얘기합니다. 상담을 하러 오실 때는, 궁합을 보러 올 때는 반드시 혼자 오십시오. 같이 오면은 제가 두 사람이 있는데 앞에다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항상 궁합을 보러 오실 때는 혼자 오셔야 된다고 늘상 말을 하는데, 자기도 궁합을 보러 가고 싶은데 혼자 가서 보라 그래서 혼자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특이하십니다. 1년에 남자분은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오는데 젊으신 분이 생각 밖으로 일찍 오셨네요. 빨리 오셨네요. 잘 안 오는데. 그래서 아마 남자분이 정화와 우화의 화해기세와 술의 천문을 가지고 있다가 보니 아마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도 많고 소양도 있고 때로는 식견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 군데 보러 갔겠죠. 아무래도 인생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오니까. 그래서 사주를 보면서 쭉 설명을 해줬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운이 제일 문제겠지요. 그래서 사업운은 문제 없습니다. 대박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하시는 대로 꾸준하게 밀고 나가시면은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첫 번째는 재를 파해야 되는데 재를 파는 게 보이지는 않지요.
뭐 제일 나중에 하면은 53대운에 뭐 계사가 뭐 이게 사회충을 하거나 때로는 근데 무계합도 있고 이제 임계대운이 계속 흘러오고요. 진대운도 흘러오기 때문에 뭐 금전적으로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이 어려움 자체도 이 사람이 뭐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결 못할 어려움이라든가 정말 부딪혀서 힘든 그런 어려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풀어가시고요. 여자분을 보니까 동갑인 여자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분 사주를 꺼내놓긴 좀 그런데 그래서 여자분과 막 무난한 조합입니다. 그래서 여자분이 제법 예쁜 사주였었습니다. 그래서 미인이시네요. 그랬더니 예, 뭐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자분이 꽤 인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자분이 아마 결혼은 모르겠는데 아마 뭐 좀 남자 때문에 아마 상처가 크게 입어야 되는 사주였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분이 남자분한테 인기가 많으시네요 라고 얘기했더니만 예 인기가 좀 있습니다 라는 듯이 애둘러서 뭐 제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하고 슬쩍 피해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눈치는 좀 때렸죠. 그래서 이렇게 사주를 풀어가면서 설명해 줬던 결혼 궁합도 나름의 괜찮고요. 도움도 되고 대부분 남자들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쁜 여자들 좋아하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의 때가 됐고 그래서 임수의 여자를 만나서 해수의 여자를 만나서 아마 올해 지금 두 분이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내년 봄 한 4월이나 5월쯤 이렇게 결혼을 하려고 한다라고 대체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떻게 공부하시는데 오늘 수업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